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제가 좀 감기 걸려가지고 중간에 좀 훌쩍거리기도 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지지와 저항을 잘 파악하려면 이런 수평선들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대략 그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추세선이야 뭐 이렇게도 그어보고 저렇게도 그어보고 많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구간을 포착해내는, 그런 구간들을 포착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파악하는데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선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밀렸다, 이럴 경우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손절, 아니면은 여기서 저항 구간이었던 거를 뚫었다, 뚫고 이제 안 떨어지네, 그럼 더 가겠지. 이럴 때는 매수, 이럴 때는 매도, 이런 기준을 좀 삼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이제 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밀렸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아니 5%, 마이너스 5%, 요 정도까지 잡아놨는데 근데 더 밀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내 생각에는 요 정도까지밖에, 내려와도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내려왔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 정도다, 아니면 마이너스 3%다. 그건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그게 생각대로 안 되고 그 가격까지 많이 내려왔으면 그때 진짜 가차없이 손절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려서 손절 라인을 깨고 살짝 더 밀려서 그 다음에 올라온다, 그럼 배 아프겠죠. 엄청 배 아프겠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기서 일단 잘랐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요때라도 다시 사면 돼요. 아니면 다른 종목 하든지. 이거는 아직 내가 파악하는 능력이 뭔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그냥 그거에 대한 실수에 대한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최대한 어느 구간에서 의미 있는 구간인가, 그거를 파악을 해보려면 차트를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보는 눈을 키워서, 변곡이라는 이 선이 올라가다가 내려가죠, 이런 기점을 기준으로. 내려오다가 올라가죠, 이런 기점을 기준으로. 이런 데가 선이 변한다고 해서 변곡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 의미 있는 구간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연한 곡선으로 먼저 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저도 차트를 볼 때는 빨간 건 올라간 거고 파란 건 내려온 거고, 대략 주가 봉이 이 정도 있으면은 아래에 있으니까 내려온 거고, 뭐 저가고, 여기는 위에서 봉들이 생겼으니까 올랐나 보다. 이거 마이크를 끌 수도 없고. 자, 다시.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만 차트가 보이다가, 이제 이 빨간 거 종가가 여긴 거 알고, 여기가 종가인 거 알고, 여기가 종가인 거 알고, 음봉에선 아래가 종가, 여기가 종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을 이어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트가 좀 보이긴 보이는데, 이건 무슨 톱니바퀴도 아니고 삐쭉삐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방송 같은 거를 보거나 이제 설명하는 거를 저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차트를 보고 여기서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아니 여기는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확확 거버리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이제 횡보하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한번 올려주고 나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린 거거든요. 또 올려주고 빼고, 여기서 원래 여기서도 들어 올릴 수 있었던 패턴인데 여기가 무너지니까 이만큼 하락한 만큼 여기도 하락을 이만큼 한 거죠. 또 기다가 한번 또 빵 터주고, 이런 식으로 좀 자꾸 차트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차트를 잘 보려면 넓게 해가지고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주가가 형성된 이 모습하고 과거의 이 모습하고 같다고 봐요. 차후에 뜯어보면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같은 패턴으로 보여요. 자, 여기서 들어 올려주고 눌러주고 다시 빡 올려줬다가 쭉 뺐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또 밀렸어요. 자, 여기서도 들어 올리다가 뺐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가 쭉 뺐다가 다시 올렸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말고 또 뺐어요. 이거 패턴 뭐죠? 헤드 앤 숄더. 뭐 그냥 그런 이름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같은 이 이 종목을 보다 보면 같은 종목에서 과거의 모습에 비슷한 모양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봉으로만 보다 보면은 좀 그러니까 주봉을 보기도 하고, 이 주봉은 좀 밍밍하니까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을 보면은 수평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보면은 꼬리는 있지만 대략 뭐 이 정도 선을 종가상, 아니 뭐 하여튼 이게 뚫어내 가지고 안착을, 바디가 안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도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던 구간이니까 이런 데도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대략 이 부분에도 캔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캔들이 좀 이렇게 머물던 구간, 여기서도 머물다가 지지도 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쭉 빠지니까 다시 여기서는 이걸 지금 못 뚫고 있죠. 여기선 지지, 여기선 저항. 9,360원. 이거를 일봉으로 가서 9,300 대충 못 찍고, 이때 보면은 약간 더 올려야 되나? 하여튼 그냥 대충 보죠. 내려와서 짜잘하게 박스권을 형성하던 구간인데, 다시 현재로 와서는 여기서 이제 한번 뚫어주고 올라탄 다음에는 지지를 받다가 또 이제 와서는 저항으로 바뀌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뚫으러 왔죠.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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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저항 저항.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대략 여기 못 뚫던 구간, 여기 못 뚫던 구간, 여기다 한번 선을 또 그어봐요. 그러면은 약간씩 이제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이 이제 박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박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뚫으면 가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거 보고 있다가 대략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을 이제 돌파가 나온다. 그럼 이럴 때는 매수하는 거죠. 매수하면은 그 후로는 이게 밑으로는 쉽게 안 내려오고 위로 저항이 아직은 이제 매물들이 많이 있고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위로 간다 이거예요. 다시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아, 이 선이 약간 좀 가격대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아직도 그걸 들고 있다면 최근에 오면서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해가지고 약간 물타기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대 구간은 조금씩은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긋지는 않더라도 대략 이쯤이구나, 그거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를 못 뚫고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대략 이 21선 흐름상 21선, 지금 주가는 9,270원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수해서 9,360원을 뚫고 가면 홀딩. 만약에 이 21선의 가격이 대략 8, 약간 추세적으로 좀 올라올 테니까 8,900원. 그럼 8,900원 오면 나는 손절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건 하나를 사도 꼼꼼히 따지고 최저가 검색하고 그러는데 막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주식을 사면서 이런 거를 파악하지 않고 계산을 안 한다는 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은 한 17점 몇 프로가 창업했다가 그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망한다는데, 주식시장은 5%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1년 되잖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고 저도 어서 주워 들은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구간을 그거 보고,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는 지지였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저항으로 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두들기고 올라왔다는 거는 더 갈 수도 있잖아요. 내려가면 많은 거고. 그러니까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냥 이런 구간을 짐작을 해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면은 수익을 챙기면 되고, 아니다 하면은 빨리 손절을 하면 되고, 이런 대응만 해주면 되죠. 부방이라는 거 하나 볼게요. 이게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동 때문에 또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것도 이제 대략 이쯤 이쯤 대략 이렇게 거보고, 대략 저항이던 구간 지지받고 또 저항이던 구간 지지를 못 받고 또 밀리니까 올 뻔하다가 여기서 또 다시 저항, 내리려고 하다가 딱 뚫고 또 올라가니까 더 뚫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저항, 또 밀리고.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는데요. 그럼 이제 맨 밑바닥이었던 게 주가가 더 내려오고 나니까 이런 구간 또 저항이 돼버리고, 대략 여기도 저항이고 윗꼬리는 달았지만 여기서는 안착 실패.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바닥을
그어놓진 않았는데, 그럼 또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대략 이 하락하던 걸 지금 이 양봉, 여기 있는 거, 이 양봉 여기서 대충 돌렸잖아요, 하락을. 근데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또 밀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을 의미 있는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또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도 이제 의미 있는 구간, 또 오르라 하다가 여기서도 한번 저항, 정확하게는 안 닿았지만 그거는 이거를 이 정도로 수정, 거의 뭐 의미는 없지만 비슷하죠.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중간에 와 있는데 이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근데 추세는 우상향이죠, 아직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21선하고 이격을 좀 보는 거죠. 이 이격이 지금 10% 이상 차이 나는데, 이 엔빌로 상한선이 10%니까 이게 올라간다고 해도 이격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얘가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낼 것 같다 하더라도 지금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닌 거죠, 이런 거는. 왜냐면 얘는 아직 좀 더 쉬다 갈 여지가 있으니까요. 21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경우도 지금 이 구간을 여기 있는 거랑 좀 비슷하게 보면은 마냥 갈 것 같다가도 내려오잖아요. 21선하고 결국 만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상승해주면 좋겠구만. 뭐 세력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대략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양봉 나올 때, 이 음봉일 때는 사면 안 돼요. 얼마나 더 내려갈지 모르니까. 양봉 나오고 이제 하락 그만, 상승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샀는데 다음날 이렇게 밀려. 그러면은 이건 그냥 손절을 해야 돼요. 바로바로 잘라야 돼요.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그 구간을 뚫고 가느냐, 지지를 받느냐, 이런 거를 좀 보고 매수할 종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매수할 타이밍도 잡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S, 이것도 사실 그 일본 지금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찾아보니까 반도체를 어떤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하는데 진공 상태로 운반을 한대요. 이게 뭔 소리야? 어쨌든 그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올랐었던 것 같은데, 그 비중이 적다 보니 이렇게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체품으로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죠.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정고점이었던 구간을 지금 위협하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는 눈여겨볼 만 하죠. 이렇게 지지와 저항 같은 거를 자꾸 보면서 지금 이 구간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좀 실적도 좋대요.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힘든 장에 대응 잘 하시고요.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을 수평선을 그어서 판단해보고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